안녕하세요, 지식원숭입니다. 유럽 하면 떠오르는 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맥주와 와인이죠. 로마인들이 와인을 물처럼 많이 마셨다는 건 많이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로마 사람들은 맥주가 아닌 와인을 선택했을까요?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 불리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는 와인과 맥주가 동시에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지역에서는 와인보다 맥주를 주로 마셨는데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포도 농사보다 보리, 밀 농사가 훨씬 잘 되어 생산량이 많았기 때문이죠. 메소포타미아는 밀의 원산지이고 이집트는 인류 최초로 빵을 구워낸 지역이에요. 쉽게 구할 수 있는 맥주는 평민들이 마시는 술이었고 귀족과 같은 권력층들은 와인을 마셨어요. 맥주는 곡식 형태로 저장했다가 언제든지 필요한 시기에 술로 빚을 수 있지만 와인은 포도 수확철에 단 한 차례만 만들 수가 있었어요. 만들 수 있는 시기도 제한적이고 포도의 생산량도 보리, 밀에 비해서 부족하다 보니 당연히 와인이 귀했죠. 희소 가치가 높았던 만큼 맥주보다 고급 술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지역과 다르게 그리스와 로마는 포도 재배에 아주 적합한 기후와 토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와인을 주로 마셨고 맥주는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하네요. 심지어 맥주를 아주 낮은 등급의 술로 여기기도 했는데요. 로마의 한 황제는 와인이 생명수와 같다면 맥주는 염소젖을 마시는 것과 비슷하다며 맥주를 폄하했어요. 게르만 부족이 마시는 최고의 맥주도 와인과 비교하면 그 맛이 역겨울 정도라고 조롱했지요. 물론 초기 로마에서는 맥주조차 귀했습니다. 나라의 힘이 아직 세지 않을 때라 보리와 밀을 식량으로 먹기에도 부족했을 테니까요. 술 자체가 곡식을 원료로 만드는 것이었기에 서민들에게 술은 사치품이자 고급 음료였습니다. 그 술 중에서도 와인은 고급 중에서도 고급 음료였죠. 이런 고급 음료였던 와인, 귀족들만 먹을 수 있었던 와인이 어떻게 로마에 널리 퍼지게 되었을까요? 작은 도시국가였던 로마는 기원전 270년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정복지에서 포도나무 재배법과 양조법을 익히고 국내외 와인 무역 사업을 장악하게 되죠. 이미 로마 건국 당시부터도 북쪽의 에트루리아, 동쪽의 그리스, 서쪽의 카르타고와 같은 국가들은 와인 사업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로마가 와인 제국이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은 바로 포에니 전쟁이었습니다. 한니발 장군이 이끄는 카르타고와의 한판 승부였는데요. 카르타고는 지금의 튀니지 지역을 거점으로 북아프리카를 비롯한 지중해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던 국가였습니다. 지중해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두 나라는 맞붙게 되었는데요. 이 전쟁에서 이기는 국가는 지중해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건 전투였기에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연구하는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포에니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로마는 지중해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이 중요한 전쟁은 로마의 많은 분야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로마의 와인 사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로마는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포도나무 재배법을 포함한 29건에 이르는 농업 교과서를 전리품으로 챙기게 됩니다. 조선시대로 비유하자면 농사직설과 같은 농업 교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로마는 원래 와인 생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기술이 떨어져 와인 생산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그 기술을 보완하게 된 것이죠. 와인은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와인은 꽤나 예민한 음료이기 때문에 기온이 너무 높거나 습하면 금방 상해버립니다. 이 와인을 보관하는 기술도 로마 시대에 이르러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유명한 로마의 권력자 카이사르는 프랑스 지역 원정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무로 만든 저 동그란 통의 정체는 뭐지? 오크통이라고? 게르만인들은 저기에다가 뭘 담는 거야? 맥주를 담는다고? 오크통에서 맥주를 숙성시키면 맛도 좋아지고 보관도 잘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오크통에 와인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그 당시 로마는 암포라라는 무겁고 깨지기 쉬운 항아리에 와인을 담아 마셨습니다. 그래서 운반하기에 굉장히 불편했고 암포라가 깨지는 날에는 어렵게 만든 와인을 다 버리게 되었지요. 하지만 오크통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와인이 로마에 더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와인은 로마 군대에서도 배급이 되었는데요. 로마군은 하루 1리터의 와인을 배급받았다고 합니다. 규율을 어기거나 문제를 일으킨 군인들은 와인 배급이 중단되었고 배급된 와인보다 더 마시고 싶은 경우에는 직접 구매해서 마셨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로마 시대의 노예들도 와인을 항상 마셨는데요. 기원전 2세기 로마의 집정관 카토는 로마판 농사직설의 저자였는데 그는 노예들에게도 와인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에 0.5리터 정도는 줘야 된다고 말했는데 0.5리터는 로마인의 하루 평균 와인 소비량에 해당되었습니다. 물론 노예에게 지급되는 와인은 품질이 가장 떨어지는 찌꺼기 와인이었지만 와인만큼은 귀족, 평민, 노예 모두 마실 수 있는 시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 초기에는 로마인들의 주식은 빵이 아니라 풀스라고 부르는 죽이었습니다. 통보리 같은 곡물을 물과 함께 끓여 먹는 죽이었는데요.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봐도 검투사들이 식사로 죽을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로마 제국이 팽창
팽창하고 강성해지자 주식은 죽이 아니라 빵으로 바뀌게 됩니다. 죽을 먹었을 때는 물과 곡물을 함께 먹다 보니 목이 마를 일이 없었는데 빵을 먹게 되자 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의 물은 석회질 성분이 많고 오염도 많이 되어 맹물을 마시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음료인 와인을 모든 로마인이 마시게 된 것이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이르면 기독교가 공인되는데 이 계기로 또 한 번 로마 와인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와인은 예수님의 피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성찬식을 비롯한 기독교의 예식에 와인이 꼭 필요했죠. 기독교가 로마에 퍼져감에 따라서 와인의 수요도 같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로마인들이 와인을 많이 마시고 있었는데 기독교의 전파로 인해서 와인은 더더욱 로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이렇게 귀족, 시민, 노예 할 것 없이 모든 로마인이 와인을 마셨다고 하니 와인은 그야말로 로마 시대의 일상적인 음료수였습니다. 왜 로마를 와인 제국이라고 부르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상 지식원숭이였습니다.